안녕하세요. 티움 채널의 티움 여사입니다. 저의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에피소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늘 마음 한켠에 자리한 불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육아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 우리 아이 잘 크고 있는 걸까? 하는 마음이 수시로 올라오죠.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만성 통증처럼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앞날은 불투명하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비교와 기대는 끝이 없고요.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특히 자녀의 성장이 곧 내 인생의 성적표처럼 여겨지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아이의 작은 변화 하나에도 쉽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육아 중에 유독 불안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럴 때 그 불안을 어떻게 마주하고 다룰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부모라는 이름 아래 애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작은 위로와 좋은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아이를 데리러 가는 길이었고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날씨는 덥고 도로는 꽉 막혀 있었어요. 점점 짜증이 올라왔죠. 운전석에서 저 혼자 속으로 부글부글. 그런데 제가 유독 불안과 짜증을 심하게 느끼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옆 차선의 차는 움직이는데 우리 차선만 멈춰 있을 때였어요. 괜히 뭔가 억울하고 더 초조해지고 이거 비교하는 순간이구나 싶었어요. 두 번째는 저 멀리 앞쪽에 있는 차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내 앞의 차는 꼼짝도 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멀리 있는 차의 움직임에만 집중하면서 지금 이 순간 제 차선이 멈춰있는 이유는 생각하지 못하더라고요. 왜 나는 여기 있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지? 이런 조급함이 확 올라왔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딱 아이를 느끼면서 키우는 불안과 똑같더라고요. 다른 아이는 벌써 영어 단어도 외우고 수학 문제도 술술 푸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도 받아쓰기에 한참이고 집중도 잘 못해요. 그러면 자꾸 이러다 중학교 가서 따라갈 수 있을까?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지? 미래를 앞서 걱정하느라 지금 우리 아이가 서 있는 자리와 그 속도는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멀리 보이는 흐름만 쳐다보다가 정작 내 앞의 신호는 아직 빨간불이라는 걸 놓치는 거예요.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작은 통찰을 주었어요. 부모로서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순간 그 안에는 비교와 조급함 그리고 앞서가야 한다는 걱정이 꼭 숨어 있다는 걸요. 그 후로 저는 아이에게 뭔가 문제처럼 보이는 순간이 올 때마다 늘 가장 먼저 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불안 정말 우리 아이의 문제일까? 부모인 나의 불안일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다 보면 그 불안이 아이 때문이 아니라 제 감정에서 비롯된 경우가 훨씬 많았었어요. 그 불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들과 비교해서 너무 앞서 걱정해서 생기는 실체 없는 불안인 경우가 많았었지요. 그리고 만약 정말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라면 그때는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길이 훨씬 더 잘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불안에 휩싸여 있을 때 복잡해 보이던 일도 마음을 가라앉히면 생각보다 풀리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바꾼 게 또 하나 있었어요. 바로 질문하는 방식이었어요. 예전에는 자꾸 왜 우리 아이는 이럴까? 왜 이것도 못할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식의 질문을 반복했어요. 그럴수록 마음은 더 조급하고 답답해졌죠. 그런데 질문을 바꾸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상황을 좀 더 잘 풀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Y에서 How로 질문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불안은 줄어들고 마음은 한결 침착해지고 내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사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건 딱 하나의 원인인 경우는 거의 없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아이 문제의 왜를 파고들다 보면 결국 그 끝에 부모인 나 자신을 향한 자책으로 이어질 때도 많고요. 그래서 더 위축되고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요. 물론 시간과 여유가 충분하다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천천히 짚어보고 거기서부터 해결책을 찾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부모들은 매일매일 바쁘고 그럴 만한 시간도 여유도 감정적 여력도 부족한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럴 때 왜가 아니라
어떻게 집중하면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덜 힘들게 아이를 돕고 나 자신도 다독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부모로서 나를 더 유능하고 든든한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의 문제를 마주할 때 늘 가장 먼저 떠올리는 원칙 하나가 있어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원칙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내 아이와 함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뭐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문제가 조금 덜 거창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아주 작은 한 걸음, 예를 들면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기, 하루 5분만 더 대화하기 같은 작은 실천만으로도 상황이 풀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누구 탓일까를 따지기보다는 문제를 푸는 출발점을 나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마음이었어요. 물론 인정하는 건 쉽지 않죠. 혹시 이 상황이 부모인 나 때문일 수도 있겠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이유에 내가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는 건 때론 마음이 꽤 아프고 무거워요. 하지만 그 인정이 시작이었어요.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고 문제는 나쁜 일이 아니라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처럼 느껴졌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자. 그 마음이 저를 그리고 우리 아이를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줬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면 우리가 아이를 키우며 느끼는 불안은 비교 때문일 수도 있고 앞날이 걱정돼서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준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 다른 아이의 속도, 세상의 기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내 마음의 리모컨을 내가 꽉 쥐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 대신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뭐지? 그렇게 방향을 바꾸다 보면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고 상황을 내가 조금은 움직일 수 있다는 감각, 즉 부모로서의 자기 효능감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자기 효능감, 나는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든든한 믿음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불안은 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키워가야 할 진짜 힘이 아닐까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 아이에게 키워줘야 할 힘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